생산, 소비, 투자. 경제가 잘 굴러가는지 알 수 있는 3대 지표인데 4월에 세 가지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가 길어진 데다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 0.7% 감소, 소비 0.2% 감소, 투자는 7.5% 감소. 4월에 이 세 가지가 3월보다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줄어든 건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소비는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소비가 줄어든 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음료, 화장품 소비도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오르니까 아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일 사고 쌀 사고 뭐 이런 거랑 애 먹이는 거, 뭐 간식, 치즈, 뭐 과자, 유제품 횟수를 한 20% 줄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동네 마트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가격을 보고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경기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 평균적 기간이 19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지금보다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나마 거리두기가 풀린 뒤 숙박과 외식 같은 서비스 지출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월 물가 상승률은 5%를 돌파할 게 거의 확실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어느덧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죠. 인원 제한도 풀리고 영업시간도 자유로워져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는 그나마 한숨 돌리겠구나 싶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치솟는 물가가 이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외식이 사라진 지난 2년.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진만 씨는 고통의 시간을 대출로 버텼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손님은 좀 늘었지만 이번엔 물가가 말썽입니다. 김 씨가 도매로 사오는 삼겹살 값이 한 달 새 킬로그램당 17,000원에서 26,000원으로 50% 넘게 오른 겁니다. 재료가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어렵고 좋은 부위도 구하기 어렵고. 하지만 가격을 올리긴 힘듭니다. 이곳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가격은 1인분 150g에 14,000원입니다. 공급받는 삼겹살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2년째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왔다가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맥주값도 인상했죠. 소주값도 인상했죠. 거기 반영시켰는데 이번에 또 거기까지 반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상추, 깻잎, 고추 등 삼겹살과 함께 먹는 채소값도 두 자릿수 넘게 오르긴 마찬가지. 손님이 자유롭게 갖다 먹을 수 있게 했던 채소 코너도 없애버렸습니다. 매달 임대료, 인건비 등 최소 600만 원은 필요한데 원재료비가 오르니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탈피하려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재료값 오르니까 뭐 거의 마진이 없다고 보는 거죠.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을 바로 올릴 수는 없어 소상공인들이 물가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가 상승 부분을 가격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전가 형태가 어렵고요. 더구나 미래의 물가를 가늠케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소상공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잘 쉽게 또 공급 사이드 문제 때문에 떨어지기도 쉽지 않고요. 네.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급은 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소득이 안 오르고 필수 소비만 남겨두겠고요. 그 외곽부터 이제 줄이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의 필수 소비의 끝이 실은 이제 학원비라고 합니다. 마지막 먹거리와 학원비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마지막에 포기하는 게 이제
아이들 학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원을 제일 끝에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학부형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비를 먹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먹거리를 먼저 예. 포기하겠죠. 우리 아니, 그러니까 외식비는 포기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 생활비를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그 앞단이 학원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쪽에 뭐 여행이라든가 뭐 외식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은 이제 그냥 빠른 속도로 다 줄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좀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이제 좀 내수와 소상공인 분들이 좀 숨통을 좀 트일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플레 폭탄이 터지면 내수 소비 침체는 또 하나의 이제 후폭풍처럼 따라오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쉽게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예,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예, 그러면 또 실물 경제 주저앉지 않을 방법도 찾기가 어렵고 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또 뭐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이창용 총재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 수개월간은 예. 이 물가를 잡는 쪽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제 대출 금리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보완책은 정부의 몫이고 예.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길을 간다는 이제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이 내수를 본다던가 한국은행이 뭐 차주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물가 꺾일 때까지는 뭐 상당히 공격적인 매파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가계부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작년에 영끌 이른바 네. 그 해서 집 산 분들 억대 수억대 어떤 부채가 있는 분들은 부담이 가시적으로 피부에 확 와닿겠습니다 지금. 그렇죠.